자, 음, 거기 갑시다. 일단 어저께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어마어마한 헛발질, 검찰 역사에 어쩌면 가장 치욕일일 수도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당황한 검사가 대들다가 쫓겨나기 직전까지 갔겠느냐. 대략 원래 그렇거든. 약간 좀 검사들이 AI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감정 안 드러낸다고. 변호사들이나 열심히 막 법정에 가면 그렇지. 근데 그만큼 당황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법정이었기 때문에 말로 법률 용어로 이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했지. 만약에 고등학교 교실이었으면 빠따 맞았어요. 빠따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제대로 맞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소장 가지고 이게 기소장 변경이 아니라 다른 기소장을 들이밀고 이 기소장 정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나를 지금 바보 멍청이로 보나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도 불쾌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이 검찰이 이런 상태란 말이죠. 전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첫 재판에 사실상 가까운 것부터 그렇게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거든. 판사도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니까 법 전문가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게 초장부터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 판사는 AI가 아니야. 다른 기소도 이렇게 했겠네 싶은 선입견이 생기는 거야. 첫 재판이나 이런 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인턴 활동 관련한 이 증명서 중에 공주대에서 했던 그 증명서 있잖아요. 그것도 요런 거는 이제 고대도 그렇고 뭐 공주대도 그렇고 부산대 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에 당사 학교의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그쪽 전문가들인 거잖아요. 인턴 활동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 전문가들인데 그때 이미 나왔었죠. 공주대에서는 그 조국 장관 딸 봉사활동 등이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저쪽에서는 이제 기레기들이 단독을 냈을 때 화분 물바지에 물 갈아주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뭐 그 활동 뭘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각종 그 연구가 있어서 가장 학생들 중에 가장 열성적으로 했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충분히 이건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판사 입장에서도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죠. 당사자 학교의 어떤 반응은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어저께 입장을 냈어요. 조국 장관 딸 인턴 활동에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단 말이에요. 네. 어. 이런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하는 일들 중에 화분 물바지 갈아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자체를 폄하를 하면서까지 조국 장관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매체를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공주대의 인턴, 이 봉사활동 과정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논문이 아니고 초록에 들어가는 거였고, 이 초록 자체는 대학 들어가는데 가점이 되는 전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볼 거는 나경원 아들은 논문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초록이고. 그런데 왜 나경원 아들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그리고 있을 것 하나가 같고요. 나경원 아들은 서울대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미국으로 튀었다는 거죠. 서울대 연구시설로 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 기여를 하고 있다면 그나마 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겠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다는 것에서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주대처럼 이렇게 인턴 활동에 문제 없다 결론을 내는 것처럼 서울대도 나경원 아들에 대한 그 활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검찰 수사 빨리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겠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따가 2부에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제 흠집내기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할게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상 아주 자잘한 거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 인사권은 사실상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고 그걸 대리해서 법무장관이 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검찰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사권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대장이야, 윤석열이. 근데 그 윤석열이 인사권이 없는 상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나 저 사람 누구 시키고 싶어요. 명단 주면 그거 그냥
이 사인만 도장만 해주는 찍어주는. 정도 예. 이런 거였는데 됐어. 네 이야기는 안 들을 거야라고 만약에 지금 검사장들이 6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전 고검장, 대구 고검장, 광주 고검장, 부산 수원 그러니까 고검의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런 자리들이 차관급 대우받는 검사장급 인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를 안 했답니다. 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윤석열 몫으로 주느냐, 추미애 장관의 몫으로 남기느냐가 사실은 서로 싸움의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실제로 앞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는 네가 똑바로 할 때까지는 인사권 없어. 우리가 준다. 우리가 직접 한다. 그것만큼 더 효율적인 게 있겠어요? 말하자면 자기를 승진시켜 줄 수 없는 검찰총장이 무슨 힘을 얼마나 발휘해야겠냐 이런 이야기죠. 방금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6개의 그 차관급 부장검사 자리뿐만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반부 배부 부장검사 자리만 하나 딱 원포인트로 인사를 제대로 해도 사실 윤석열 총장의 그 권위 이건 정말 그냥 한 방에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변호사들이 추미애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한 다음에 그러니까 2월쯤에 이제 정기 인사 때 인사권을 그 시행을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안 하면 눈치 없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돼서 나는 승진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승진하고 싶어하죠. 대부분 다는 아닐 거야. 근데 그 승진하는 것을 실제로 법에 정해진 대로 검찰에 있어서 중요한 검사장급들의 인사는 사실상 뭐 무슨 자기 뭐 신복들 무슨 부장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고 검사장이라고 하면은 검사들이 최소한 돼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보고 싶어해. 하다못해 뭐 지검장, 뭐 고검장 이런 것들이 다 그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그 자리 하고 싶어하는데 법에 정해진 건 검찰이 너무 망나니 칼춤 치듯 하니까 검찰의 통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장을 누구를 시키고 싶다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청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딱 발휘하는 건데 그 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음에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검찰총장이 또는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했던 지금까지 관행들 때문에. 근데 추미애 장관은 그걸 쓸 거다. 그러면서 그걸로 검사들을 통제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실상 국무총리급의 여당 대표였던 바로 그것도 직전에 대표였던 오선 의원의 포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그 정치인분들 방송에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마치 동격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오산이라는 거예요. 추미애가 그 자리에 들어섬으로써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그 자리에 들어섬으로써 그 균형이 확 깨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였던 분이 민정수석으로 갔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뼈가 굵었던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올라온 사람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 근데 요거를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딱 그 고민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을 일단 이 서로 간의 그 무게랄까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내리꽂으면서 국무총리 정도 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전화 바로 하잖아요. 장관님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나는 윤석열을 몰라요.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추미애 장관의 포스라고 봐요. 그 강금실 전 장관이 어떤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 검찰도 어쩔 수 없는 본질은 공무원일 뿐이다. 그래서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눈앞에서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자신이 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극심했지만 처음 인사권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렇게 그 다음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강금실 장관의 그 사례를.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안 쓸 수가 없죠. 인사권이 궁극적인 카드인데. 그러면 윤석열이 인사권이 없는데 왜 검찰총장한테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도 좀 아직까지는 조직 논리죠,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소위 말하면 검사동일체 얘네들은
총장부터 말단 검사까지 다 한 몸 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군대랑 비슷해요. 완전 군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밑에 사람 무조건 복종하는 이런 구조가 있을 거고 검사장급 인사 말고요. 이 검찰청, 대검찰청부터 시작해갖고 자잘한 인사들 속에 검찰총장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국 장관이 원래는 인사권이 있는데 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 퇴임을 한 거잖아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네, 근데 그 원인 중에는 검찰이 자신의 가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탓이 컸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검찰이 진짜 자기 윗 상사한테 가족을 볼모로 잡았다는 그렇죠, 것을 맞아요. 이게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임한 지가 뭐 한 달 조금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를 했냐면 들어가자마자 막 그 검찰들 개혁에 관련된 안들을 개선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이게 밤에 조사를 못하게 한다라든지 뭐 특수부를 폐지한다라든지 하는 그 개혁을 하는 그 사이에 이런 건 있어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관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시절일 때는 뭐 이를테면 그런 거지. 자기보다 정치적 비중이 낮은 법무장관이면 가가지고 사실 막 윽박 지르듯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그 인사의 힘을 사실상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뭐 나이나 정치적 비중이나 그 추미애 장관 같은 그 느낌 자체가 윤석열을 한 단계 내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카드였던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일단 사법고시 몇 대 선배잖아요. 사법고시 몇 대 선배라고. 거기다가 정치권 내에서 할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여당 대표 정도 되면은 여당 대표가 국무총리급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 서열, 의전 서열 대접을 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말단 공무원 저기 법무부 외청에 대가리로 있는 자가 막상 같이 대등하게 싸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추미애 장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묘안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라 이런 얘기죠. 비중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윤석열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문무일 같은 스타일이었으면 조국 장관이 그냥 먹혔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서로 무색무취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가는데 윤석열의 그 소위 말하면 오기가 지금 발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쑥대밭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총선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초장에 추미애 장관 이제 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초장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다시 만드는 거죠. 선례를 인사권도 그냥 써버리고 안 물어보고 쓰면 진짜 기분 나빠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찰총장인데 이 검사장들이 인사할 때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내려치는 순간 얼굴이 벌개질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내 말이 그 말이죠. 자, 우리 성렬이 형이 물러가야 된다고 저는 제가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알죠? 요걸 이름하여 새날 운빨이라고 하는데 자, 추미애 장관 이야기는 2부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1부를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방송 재미있으셨죠, 여러분?